당연히 거래처가 있겠지.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3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상회할 듯. 2022년도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어요. 엄청 잘 나왔는데 3분기 때도 잘 나올까? 에코프로 BM은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을 상회할 전망의 목표 주가가 유지되었다. 대신증권은 에코프로 BM의 3분기 실적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모두 양호해서 올해 예상 EPS 3,451원에 2022년, 2024년 3년 평균 EPS 증가율을 적용한 PEG, 여기 대신증권이 목표 주가를 구할 때 이거 PEG를 많이 쓰더라고요. 멀티플 49.7배, 최근에 나왔던 레포트죠. 그 레포트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했었는데 뉴스로 옮겨온 것 같아요. 레포트 내용을. 일단 증권사 컨센을 보면은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을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LNF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은 2분기 대비 환율이 올랐잖아요. 환율 보면은 최근 3개월간 환율을 보시면 1년간 환율을 보시면 이제 2분기 때가 한 1200원대에서 1200원 후반대였단 말이죠. 2분기가 3월부터 6월까지가 그러니까 4월, 5월, 6월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1200원부터 1276원까지 갔었으니까 평균 한 1250원 정도 볼게요. 그리고 지금 3분기 때 이제 1250원부터 1300원, 14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 있으니까 LNF랑 에코프로 BM 둘 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잖아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매출은 잘 나올 겁니다. 환율만 봤을 때도 벌써 한 10%는 뛰죠. 매출만 보더라도. 플러스 양극재 쇼티지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방 고객사가 문제가 없지 않는 한 양극재 출하량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양극재 단가는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양극재 단가는 이제 100원에서 200원 되든 100원에서 300원 되든 아마 남기는 영업 마진은 영업 이익 기준으로, 이익금을 기준으로 이제 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이익금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익금 규모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차익만큼 좀 이익을 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캐파라고 생각하는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뭐 이번 2022년도 3분기 때 캐파가 증설됐다라는 내용을 제가 따로 알고 있진 않거든요. 증설되었다라고 하면은 캐파가 증가되었으니까 그만큼 물건을 많이 찍어낼 것이고 출하량이 더 나올 것이고 실적이 더 잘 나오긴 하겠죠. 4분기 단가 조정 소문이 있어요. 단가 조정 소문? 그건 혹시 햇빛님 그 소문은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알 수 있나요? 양극재 단가,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런 소문. 8월 4일 기사인데 배터리 소재 단가 인상,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축소. 근데 그거 같아요, 햇빛님.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그러니까 광물 가격이 오르면은 양극재 판매 단가를 올리긴 해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근데 계약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익금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매출은 늘 수 있겠지만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 같아요. 원래 100원짜리 팔았을 때
이익금 10원이라고 하면은 150원에 팔아도 이익금이 10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원 판다고 해서 15원이 남으면 땡큐인데 그게 아니라 10원으로 고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익률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 이익금 자체로 묶여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떤 효과가, 매출은 증가되지만 이익률은 낮아지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양극재 단가가 이익률도 아래 같이 적어 놓을게요. 여기선 10%인데 이렇게 되면 6.7%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리튬이라든가 이런 거 가격이 내려가서 양극재 단가가 8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익금은 고정이니까 이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매출은 감소하지만 이익률은 올라간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양극재에서의 단가에 따른 이익률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외 변수로 환율이 있는 거죠. 변수, 환율.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니켈 가격 보시면은 그때 이제 숏스키즈로 뭐 엄청 올랐던 적이 이 부분 3월 중순쯤 되겠네요. 3월 초 중반 이때 니켈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때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 크게 걱정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니켈 가격이 오르면은 그거는 양극재 단가가 올라갈 테고, 그쵸? 양극재 단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안 팔리느냐? 안 팔리는 게 아니었죠. 왜냐면 양극재가 쇼티지인 상황이니까 어쨌거나 양극재는 만들어져야 되고 배터리 셀 업체는 양극재를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LF라든가 에코프로 BM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저거를 좀 이 원리만 생각하면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막 정토방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엄청 막 호들갑을 떠는 거죠. 이거 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전기차 시장 수요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러한 이슈가 있었었고, 사실 근데 이 논리를 생각해보면은 뭐 크게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니켈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양극재 회사들의 뭐 이익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도 이익금은 고정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광물 가격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든지 말든지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 P 가격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출하량, 생산량, ABC 비용. 이게 이제 이익일 텐데 P 가격이 오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전 딱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생산량. 그 생산량은 결국 캐파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얼만큼 가지고 있냐, 어차피 만들어내면 팔린다, 이러한 가정을 하고 있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확대 또는 수량 증가가 되어야 좋은 영향이 미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수량, 생산량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장 좀 예민하게 보는 게 캐파 증설, 얼만큼 할 것이고 언제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너네 이익이 결정되니까 좀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좀 내용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거래처 확대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거래처 확대보다, 그러니까 거래처 확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지금 양극재 쇼티지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을 깔고 있으니까, 기업이 캐파를 증설할 때는 당연히 거래처가 있겠지.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가정. 그러니까 양극재 쇼티지니까 캐파만 증설하면 일단 팔린다. 이러한 가정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 호재가 제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와 SK온의 물량을 납품하기도 바쁜 상황인데, 거기서 플러스 갑자기 LG 에너지 솔루션 거를 에코프로 BM이 하게 된다라고 쳐요. 가정을.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이게 호재냐 호재가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에코프로 BM이 저거 계약 수주를 따고 나서 생산 캐파를 늘리냐 안 늘리냐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 캐파를 늘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캐파로도 가능하다라는 뜻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 넌 당연히 에코프로 BM 현재 캐파 가지고 그러니까 풀 캐파 캐파를 풀로 돌려야 되는 걸 전 가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풀 캐파가 아니었던 거야? 오히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래처 확대가 됐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물량과 그 물량에 맞는 캐파 증설이 같이 따라와야 호재다. 좀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로 또 표현하는 건 또 다른 거라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엘리님, 옥상댄스님, 이영옥님, 정숙채님, 임스미래님, 허니쭈님, 안산오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